네, 화면 보셨고요.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간이 허리 아픈 것과 연관된다. 이거는 디스크와 연관된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정말. 예. 한의학에서는 그 뼈는 신장이 담당을 한다고 하고 근육은 간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예.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뼈 있는 부분이 아플 때는 네. 신장을 위주로 치료를 해주고요. 뼈 자체가 아프니까.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주변 근육 있는 부분이 아플 때는 네. 간을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뼈는 신장. 근데 그 뼈 옆에 있는 근육이 당길 때는 간을 간. 치료를 네. 해야 된다. 예. 자, 그리고요.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을 삐어도 발목 안쪽 앞쪽으로 잘 삐게 되고요. 아. 예. 무릎이 아파도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무릎이 아파도 무릎 안쪽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육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렇죠. 예. 아하,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엘보라고 하죠. 그 테니스 엘보 같은 예, 예, 경우에도 예, 예. 그 팔꿈치 안쪽보다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아, 예. 그리고 50견인 경우에도 이렇게 앞쪽이나 바깥쪽으로 더 많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아, 근육이 이렇게 쫙 뼈를 감싸고 있는 그쪽이 많이 아프면 네. 그렇죠. 간이 나쁜 거라는 거죠. 뼈가 직접 아프면 이제 신장을 좀 더 보호해야 된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그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간하고 관계될 때는 앉을 때보다는 설 때 더 많이 아프다고 하고 계단이나 경사를 내려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 더 많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특징적으로는 다리가 뒤쪽으로 당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와 같이 증상이 이렇게 같아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그 장부를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아이고 하고 일어나거든. 그것이 근육이나 척추가 문제가 아니고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쪽에. 빨리. 네. 예. 연관이 있다는 살펴봐야 거죠. 된다. 네. 제가 앞서 아까 술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원장님께서 그 술과 그 간은 그렇게 깊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쯤에서 이제 과연 내 간은 간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간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한약에서 간이 어떻다라고 말할 때는 피검사나 어떤 초음파 검사상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제 표를 보시면 이거는 오행의 상생상극을 나타내는 표에 오행 기류표를 합쳐놓은 것인데, 예.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 변화를 관찰하던 그런 눈으로 우리 인체를 관찰해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목화토금수 이런 오행의 속성으로 배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토 같은 경우에는 비장이나 위장 그리고 입 아니면 살 이런 것이 배속이 됩니다. 예. 우리 왜 살이 없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비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신장이나 뼈 같은 경우에는 수에 배속이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신장을 위주로 치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설명하자면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목화 토금수 이런 관계는 서로 생하는 관계라고 하고 네. 안쪽에 있는 이게 붉은 표시 목토 수화금 이거는 서로 극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신경성 위장 증상 같은 경우에는 목, 즉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극하는 관계인 토, 비위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위장 증상이라도 간을 치료해 줘야지 되는 경우도 있고 위장 자체를 치료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어떤 경우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치료법이. 그 그렇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좀 어렵네요, 근데. 조금 요거는 좀 어렵네요. 그렇죠. 다음에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네. 우리가 흔히 증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오장육부의 이런 변화들은 항상 겉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해서 거꾸로 속에 오장육부에 어떤 병이 생겼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노하우가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는 게 한의학인데 예. 간의 경우에도 눈이라든지 손톱, 근육 이런 간이 담당하는 부분들 네. 또 어지럼증이나 생리통 같이 간이 담당해 관련되는 어떤 증상들 예. 그리고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면 네. 간의 이상 유무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왕 나오신 김에 저희 좀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그러게요. 한번 좀 쫙 네.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자, 우리가 평상시에 흔히 볼 수 있지만 예. 이게 간 때문이다 생각 잘 안 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체크하면 되죠, 저희는? 그렇죠. 항목을? 전부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자,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나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피곤하다. 예. 그리고 겁이 많거나 결벽증이 있다. 자, 요거 일단 체크하십시오. 겁이 많아서 밤에 길을 가는데도 누가 자꾸 있어요. 뒤쫓아오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손을 자주 씻거나 예, 예. 지나치게 정리정돈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도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눈꺼풀이 떨리고 눈이 쉽게 충혈이 된다. 어허. 그다음에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한번 등멍이 오래 간다. 그리고 감기를 자주 하고 또 오래 한다. 예, 그리고요? 술을 조금만 마셔도 예. 혼자 다 마신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공부가 되는 저는 좀 경우죠?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요? 그리고 뒷목과 어깨가 뻣뻣하다. 그런 육과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옆구리가 자주 결리고 지가 잘 난다. 아, 옆구리하고 쥐가 난다. 예, 간의 경락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혈액순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리고 손발톱이 건조하고 윤기가 잘 없다. 아니면 발톱 무좀이 잘 생긴다. 예. 그리고 변비가 심하거나 치질이 있다. 예. 그리고 찬 것을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잘한다. 어허.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간하고 관계됩니다. 총 이게 12개 항목이죠. 어떻습니까? 12개 항목 가운데, 자, 몇 점? 저는 4점. 4개밖에 없다고요? 예, 예. 네 개밖에 없다고요? 네 개밖에 아니, 없습니다. 본인과 아나운서는? 뭐 8개나 되는데. 8개요? 예, 그런데 이 그러니까, 중에 예.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간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일단 4개인데요. 4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돼도 이게 간에 지금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두 분은 안 8개면. 하신 거죠? 하나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저기, 좀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진찰을 받으셔야 되고 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 이게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거는. 조금 적게 받으시고 네. 화도 수시로 좀 풀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절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왜 저희 짜증나게 만들려고. 근데 이 정도 8개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심한 건가요? 예, 근데 현대인들이 다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 아마 보통, 그러니까 지금 뭐 TV 보면서 체크하셨을 텐데 분명히 보통 몇 개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다 이런.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다 하셨습니다. 잘 하나를- 진찰을 잘 받아봐야 돼요. 아유, 하나를 좀 더 포기하시면 정말 심각하다 아이고. 이러면. 그렇죠. 아이고, 일단 더워라. 하나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의심되는 건 뭐 다 했어요. 네. 방송 다 나갔어요, 벌써.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이렇게 힘들게 방송하기 처음이에요. 왜요? 간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건강 검진을 받게 되면 항상 재음이 나온다.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의사들도 그렇지만은 이 방송국 언론사에 있는 분들 매번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장님. 좀 뭔가 우리가 저희한테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경우에 약을 먹고 어떠한 경우에 침을 맞는지 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침은 네.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약은 부족한 기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도로를 뚫어놔도 그 길 지나갈 기혈이 없다라면 그건 밖에서 채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한의원의 어머님들 중에 처음 가본 곳에는 이렇게 시험한다고 나 침 몇 번 맞아보고 효과 있으면 약 할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침을 맞았을 때 반응이 더디거나 아니면 맞았을 땐 좀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후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전혀 없다든지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더 오장육부의 기혈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분일수록 오히려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벼운 병은 침 치료도 나올 수 있지만 중한 병, 그다음에 오래된 병, 자꾸 재발하는 병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잘 낫지 않습니다. 네.